안녕하세요. 알려줄게 꿀팁입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를 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저희가 순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남성이 생각하는 결혼 준비 순서와 여성이 생각하는 순위를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고만 해주시되 절대 정확한 기준이 아님을 먼저 인지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남성분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 날짜를 잡고 그 사이에 결혼 날짜를 또 조율한 다음 예식장을 알아본다. 또는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알아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상견례 날짜를 잡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오기다. 세 번째, 예식 관련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스드메. 의견을 주신 남성분께서는 그 결혼식장 수드메 패키지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때 장점은 투어 다닐 필요 없이 편하게 결혼식장에서 준비를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단점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 이게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 반지, 웨딩링이죠. 그리고 예복, 한복, 주례, 사회자, 축가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셨어요. 네 번째로는 청첩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혼집. 집이 어느 정도 계약이 되면은 혼수용품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프로포즈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웃긴 코멘트가 있는데 평생 욕먹을 자신이 있으면 생략하시고 하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성분의 입장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을 굉장히 진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도 섞여 있고요. 다른 여성분들의 기준도 섞여 있습니다. 우선 결혼 준비할 때 여성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 프로포즈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그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이제 각자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저 또한 결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서프라이즈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1순위는 프로포즈로 정하고 싶었지만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1순위는 먼저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순위, 상견례 날짜를 잡고 그 다음 예식장을 알아본다. 또는 연애를 오래 하고 양가 부모님과 평소에도 잘 알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결혼 날짜를 먼저 잡고 예식장 알아보면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상견례 날짜를 조율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결혼식장이 뚜렷한 경우엔 아무래도 자리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상견례보다는 먼저 식장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때에도 양쪽 집안에 반대가 없다라는 전제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순위, 본격적인 예식 관련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스드메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3박자를 먼저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드메는 결혼식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견적을 낸 다음 제휴업체를 골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원하는 업체로 직접 상담을 가서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기도 하고 한 곳에서 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하는 게 조금 더 혜택적인 게 크다고 당시에는 판단이 돼서 네땡버 카페를 통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복. 스드메를 계약하면 신부가 입을 드레스는 당연히 확정이 되어 있으니 신랑이 입을 정장이 필요하겠죠? 요즘 맞춤식 정장 테일러샵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서 직접 보면은 원단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확실히 기성복보다는 맞춤 정장이 신랑 체형에 맞게 제작이 되어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폼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맞춤 정장을 무조건 추천드리진 않고요. 기성복들도 핏 좋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하나뿐인 결혼식 날 어떤 색상, 어떤 스타일의 예복을 입을지 충분히 대화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복. 요즘 한복을 생략하거나 그 결혼식 날에만 입을 수 있게 대여를 하는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때 스튜디오 촬영할 때 한복을 입고 촬영을 원하신다면 미리미리 맞춤 또는 대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웨딩밴드, 웨딩 반지. 제가 반지를 초반 순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신부님들이면 다이어트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변화가 있다 보니 손가락 사이즈에도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또 반지보다는 먼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기에 프로포즈를 결혼 준비 아예 초반에 하시는 거면은 물론 이것도 우선순위가 되기는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TMI이긴 한데, 혹시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시라면, 특히 웨딩 다이어트 중이신 신랑 신부님들, 정말 100의 90%는 다시 요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한 신혼생활 때문이겠죠? 살이 찝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출산도 추후에 예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몸 변화가 정말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는 절대 살이 제일 많이 빠졌던 시점에서 그때 딱 맞는 웨딩밴드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살짝 여유 있는 걸로 하세요. 전 지금 못 끼고 있습니다. 자, 4순위 신혼집입니다. 집 계약이 먼저죠. 다만 결혼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남으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출하실 때 은행에서 좀 까다롭게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으면은 혼인신고서를 증빙서류로 달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유있게 신혼집을 구하시는 것보다는 한 6개월 전후로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집 구하실 때도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내려가진 않지 계속 올라갑니다. 5번째, 혼수. 3땡이나 L땡이나 한 브랜드에서 세탁기, 냉장고, TV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은 할인율도 좋고,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거의 이렇게 세트로 하면은 몇백, 몇천만 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MVG 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엔 상품권 행사나 브랜드 행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하신다면은 백화점 쪽이 좋은 것 같고, 또 가전제품샵, 가구단지 가시면 초반에 견적낼 때 다 대부분 신상품들 위주로 짜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전 모델이나 가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쪽으로 와보라고 해서 또 다른 전시장을 보여주는데, 거기가 더 저렴한 상품들이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한꺼번에 혼수를 준비하기가 좀 힘들 경우에는 살림을 합친 다음에 초반에 당연히 정말로 있어야 될 것들, 냉장고나 세탁기, 침대 이 정도만 구매하신 다음에 이제 월마다 이제 서로 월급 받으시면서 하나하나씩 구매하는 것도 현명하더라고요. 6번째, 청첩장 및 웨딩홀 주례, 사회자, 축가 준비입니다. 청첩장은 기성제품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회원가입하면은 샘플 청첩장을 여러 개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들 본 다음에 하객 인원, 양가 친인척, 양가 부모님 지인, 신랑 신부 친구 지인 생각해서 넉넉하게, 그렇다고 또 너무 넉넉하게는 하지 마세요. 요즘은 청첩장 구매하면은 모바일 청첩장이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체크한 다음에 살짝 여유있게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례는 확실히 생략되는 트렌드인지라 신랑 신부 혼인 서약서로 준비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자는 웨딩홀에 상주된 직원 또는 정말 친한 친구로 미리 계획해 두시고, 축가 또한 웨딩홀에 상주되어 있거나 친구 또는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준비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남성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결혼 준비 순서를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살면서 가장 축복받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실 때마다 이거 좀 뭔가 애매하다, 고민이다,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시면은 이거 한 가지만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결혼식 후에 지금 내가 이 준비한 과정들이 후회되지 않기를. 이상 알려줄게 꿀팁 결혼 준비 편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나요. 안녕.